잠시 후 7시에는 이와야 돼 프렌디오에서 마음 사용 설명서 푸디오 에디션을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렌디오 DJ 신비, 김성은입니다. 프렌디오 연합방송 4팀의 마음 사용 설명서 푸디오 에디션. 오늘은 두 번째 에피소드로 찾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워낙 유익했어서 이번 에피소드도 기대가 되는걸요? 그러니까요. 저도 녹음하러 오는데 오늘은 또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지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잠시 지난 방송을 복습해보자면 마음을 이루는 요소들에는 감정, 생각, 욕구, 동기, 무의식, 행동, 의지 등이 있다고 했었죠. 네, 특히나 에피소드 1에서는 마음의 요소 중에서도 감정과 행동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사연자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감정과 행동을 다스리는 방법도 알아보았죠. 맞아요. 그럼 혹시 성우 씨는 에피소드 1 방송 이후 지난 한 주 동안 뭔가 달라진 게 있으셨나요? 저는 에피소드 1 이후로 좀 뭔가 화가 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마침 저희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다루어 보았잖아요. 네네. 10초 동안 심호흡을 하고 물 한 모금 마시는 타임아웃을 했더니 확실히 감정이 진정된 거 있죠? 저희가 배운 바를 아주 잘 써먹으셨네요. 맞아요. 저도 지난주에 방송을 녹음하고 나서 면접을 볼 일이 있었어요. 오. 제가 되게 열심히 준비하던 면접이어서 못하면 어떡하지, 뭐 실수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면접을 들어가기 전에 멘탈 리허설 한번 시도해 보았어요. 오. 성은 씨가 알려주셨던 방법이 있잖아요. 맞죠.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이미 멋지게 해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죠. 저도 성은 씨가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혼자 리허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이 뭔가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불안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멘탈 리허설 하시면서 그 마음 다스리시면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 방법을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제 면접을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다음 주에 녹음하러 가서 이거 꼭 말씀드려야지 생각했어요. 면접을 성공적으로 혹시 마치셨나요? 그쵸. 역시 신비시답네요. 덕분입니다. 좋아요. 진짜 저희 프렌디오 방송은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해도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게 많다니까요. 완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프렌디오 DJ로서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되었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보다 확실히 똑똑해진 것 같아요. 오. 네, 즐거움과 스마트함까지 함께 얻어갈 수 있는 우리 프렌디오 방송.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성은 씨, 오늘 방송의 키워드는 뭔지 소개해 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이번 에피소드 2의 키워드는 마음의 요소들 중 바로 욕구와 의지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욕구 그리고 의지와 관련된 사연과 정보들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이 청취자분들의 마음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욕구와 의지라는 키워드와 함께 써내려갈 오늘의 마음 사용 설명서. 성은 씨 기대되시나요? 물론이죠. 사실 이번 주제는 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해봤던 부분이라 좀 설레는 것 같아요. 욕구나 의지 같은 단어들이 제 일상과 좀 맞닿아 있어서요. 오늘은 제 마음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저도요. 에피소드 1의 오프닝 곡은 폴킴의 마음이었죠. 이번 에피소드 2의 오프닝 곡은 10cm의 마음입니다. 피디님들 진짜 센스는 한번 알아줘야 된다니까요. 역시나 저희 방송과 딱 맞는 노래죠. 10cm의 마음 들으면서 오늘의 마음 사용 설명서를 열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얼음에 얼려 상하지 않게 둘 수 있다면 냉장고 문을 꼭 잠궈 너의 모습이 그대로 너의 마음을 은행에 맡겨 예금 통장에 볼 수 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의 마음이 불어나고 갈대잎 같은 너의 마음에 바람이 정신없이 불어와 종이장 같은 너의
마음 사용 설명서의 일부, 마음의 온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프렌디오 연합방송 마음 사용 설명서 푸디오 에디션의 두 번째 에피소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 마음의 요소 중 두 가지, 즉 욕구와 의지를 다뤄볼 건데요. 1부에서는 그중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 이후에 이어질 3부에서는 의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그리고 저희에게 도착한 사연들을 들어보면서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다스리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부의 키워드인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성은 씨는 욕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욕구라고 하면 뭔가 목표를 향해 가는 에너지 같은 게 떠올라요. 단순히 뭐 배고프다, 자고 싶다 이런 생리적인 걸 넘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거나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마음도 결국 욕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마음을 느낄 때마다 아, 이걸 너무 원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막 같이 들어요. 그래서 욕구는 늘 우리 안에서 밀고 당기는 그런 밀당의 감정 같아요. 신비 씨는요? 저는 요즘 교양 수업으로 심리학과 관련된 수업을 여러 개 듣고 있는데요. 그 수업들에서 진짜 프로이트를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욕구라고 하면은 프로이트가 말한 성격의 가장 본능적인 부분인 원초화가 생각나네요. 이 원초화를 다른 말로 이드라고도 하는데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와 충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드의 지배를 많이 받으면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인다고도 하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욕구라고 하면은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연결돼서 떠올라서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함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오, 신비 씨 좀 모범생이신데. 제가 학교 수업 열심히 듣습니다. 네, 신비 씨랑 이야기 나눠보니까 욕구에 대해서 정말 떠오르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욕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저는 공기나 뭐 물, 음식, 수면 이런 것과 같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속감에 대한 욕구도 있을 것 같네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니까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서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화여대라는 학교에 소속되어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도 있고 프렌디오라는 제가 사랑하는 동아리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도 있죠. 그리고 제가 요즘 뭔가 저 스스로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노후까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아 실현의 욕구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신기한데요, 정말. 저는 욕구에는 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욕구. 예를 들어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 위로 올라가면 타인과 관계 맺고 싶은 사회적 욕구. 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성장 욕구 같은 것도요. 요즘은 물질적인 것보다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가 훨씬 큰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물질적인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심리적인 게 큰 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욕구들 중에서 오늘의 사연은 과연 어떤 욕구에 대한 내용일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신비 씨, 어서 오늘의 사연 읽어주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수업에서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는데 나름 잘 마무리했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작은 피드백조차 하루 종일 곱씹으면서 난 왜 그렇게 못했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서 하루 종일 잠을 못 잤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이건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며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미 잘했다고 말해주어도 이상하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리네요. 누군가의 인정을 간절하게 바라면서도 막상 받아도 믿지 못하는 제가 참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번 사연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마음이죠. 잘하고 싶은 욕심이 커지면 이런 생각이 간혹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연자분은 우리가 말한 여러 욕구들 중에서도 인정 욕구가 강하신 분 같네요. 저도 이런 마음 진짜 공감돼요. 왜 발표나 시험 같은 거 끝내고 나면 결과보다도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잘했다 해줘도 그 말이 진심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죠. 사연자분이 느꼈던 모순적인 마음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저도 그래요. 다들 그런가 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사연자분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창 입시를 준비하면서 불안감이 큰 시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 계속 저 스스로를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준다고 해도 스스로를 의심하는 걸 멈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이 착해가지고 나한테 예의상 해주는 말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더 많은 인정을 갈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한테 너는 왜 그렇게 항상 그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려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뭔가 머리가 띵 하면서 아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진짜 다들 비슷한 걸 겪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사연자분처럼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같이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먼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꼽아보고 싶네요. 오,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보다도 타인의 말에 더 잘 휘둘리는 경험이 있죠. 사소한 피드백이나 지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칭찬을 받아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특징도 있어요. 이번 사연에서 그 특징이 특히나 더 잘 드러났던 것 같네요. 네. 인정을 갈망하기는 하지만 막상 받아도 마음은 닿지 않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저는 또 비교를 자주 한다는 특징도 있다고 생각해요.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위축되는 거죠. 아, 남들이랑 비교하고 위축되는 거 진짜 안 좋은 거 알지만 참 고치기 힘든 습관입니다. 맞죠. 진짜 어쩔 수 없는 음. 그런 부분이고 또 완벽주의적 성향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실수나 부족함을 보이면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사연에서 나온 인정 욕구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그럼요. 이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인정 욕구는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어요. 당연하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다만 그 욕구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욕구를 잘 다스리는 법을 익혀야 하죠. 그럼 제가 한번 단계별로 욕구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먼저 스텝 1.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인정해야 해요. 우리는 종종 왜 나는 이렇게 인정받고 싶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곤 하죠. 하지만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마음을 억누르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첫 걸음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그 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다스릴 수 있거든요. 인정받는 건 누구에게나 다 드는 마음이니까 정말로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스텝 2. 누구에게서 인정받고 싶은지를 구체화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범위를 좁히면 불필요한 눈치를 덜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존경하는 사람 또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겠죠.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보는 것이에요. 그건 진짜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 인정받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은 확실히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사실 정말 없잖아요. 맞아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해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잘 이해를 하시고 있군요. 그럼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스텝 3.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얻을 수 있는지 스스로 묻는 연습을 하는 거죠. 과정 중심의 사고를 통해서 남의 평가가 아닌 내 성장을 기준으로 삼아보는 노력을 해야 해요. 그쵸. 내 삶의 기준이 남이 아닌 내 스스로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스텝 4. 작은 자기 인정 습관화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작은 자기 인정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아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에서 큰 노력을 들인 부분에서는 피드백을 안 받았으니까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타인의 인정은 보너스로 두고 스스로의 인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방법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진짜 효과적일 것 같네요. 자기 인정을 작게라도 하는 것을 습관화하면 자존감도 많이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인정 욕구를 다스리기 위한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사연은 또 어떤 욕구에 대한 내용일지 궁금해지네요. 성은 씨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시하는 편인데요. 누군가와 잘 지내면 하루가 가볍고 그게 틀어지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서 고민입니다.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웃고 떠들다가도 혼자 방에 들어오면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져요. 그래서 친구들의 가벼운 행동이나 연락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저도 모르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기면 관계가 끊기면 어쩌지 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인간관계에 과하게 신경 쓰고 쉽게 불안해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네요. 이번 사연자분은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연연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아요. 관계에 애정을 많이 쏟는 편이라 상대방의 말투나 반응에 괜히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불안해질 때도 있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만큼 그 관계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혹시 신비 씨는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되게 예민한 편이라 타인의 말이나 행동 하나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어떤 관계에 애정을 쏟았는데 상대가 그만큼의 애정을 안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많이 우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지난 방송에서는 회피형 애인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이번 사연과 관련해서는 불안형 애인도 떠오르네요. 진짜 맞습니다. 성은 씨는 불안형 애인 어떠신가요? 저는 오히려 회피형보다 나은 것 같아요. 회피형 많이 싫어하시나요? 네, 제가 진짜 회피형을 너무 안 좋아해서 불안형이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회피형은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불안형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회피형보다는 불안형이 나은 것 같은데 사실 불안형도 너무 심해지면 저한테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도 불안형이라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회피형 대 불안형이. 저랑 성은 씨도 그렇고 이번 사연자분은 여러 가지 욕구 중에서도 연결 욕구가 강하신 분처럼 보이네요. 연결 욕구요? 네, 쉽게 말해서 누군가와 마음이 닿아 있다는 소속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말해요. SNS가 발달한 요즘에는 타인과 연결 가능한 수단과 공간이 많아지면서 요즘 시대의 핵심적인 욕구가 되었죠.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연결 욕구가 강한 사람의 특징도 정리해 볼까요? 좋아요. 저는 연결 욕구가 강한 사람은 관계에 의존적이라고 생각해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와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질 것 같은데요. 타인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 상대의 반응과 감정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엄청난 집중을 기울이기도 한답니다. 관계가 멀어질까봐 끊임없이 연락하거나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연결 욕구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불안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연결이 약해질 때 스스로 자책하거나 불안해하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연 속의 연결 욕구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개인 시간 루틴화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혼자 산책, 카페, 운동 등 혼자 즐기는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면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외로웠는데 요즘은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마음을 정리해주는 느낌이에요. 타인과 보내는 시간에만 의존하지 않고 혼자 보내는 시간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저는 연락 스케줄을 조정하는 시도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연락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연락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2, 3회 정도만 확인하는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관계에 대한 의존도를 자신이 한번 의도적으로 관리해 보는 거예요. 맞아요. SNS를 조금 덜 들어가서 친구들과 덜 좀 대화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층 만남을 실천하는 것. 이건 진짜 필수예요. 요즘은 관계가 너무 가볍게 맺어지잖아요. 친구를 만났을 때 수다만 하는 대신에 발전을 위한 좀 심층 대화나 활동을 중심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거예요.
깊은 대화나 진심이 오가는 순간들이 쌓일수록 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하는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겉모습뿐인 대화가 아니라 진짜 심층적으로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이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사연과 관련된 여러 해결 방법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이렇게 욕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직접 감정을 다스려본 일부. 성은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일부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 욕구는 절대 없애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제 욕구를 좀 더 건강하게 다뤄보고 싶네요. 저도 성은 씨 의견에 동의합니다. 욕구는 이 세상 누구에게나 모두 다 존재하는 것이니까 자신의 욕구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걸 효과적으로 잘 다스린다면 훨씬 더 자신의 고민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1부를 마무리하며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는 가사가 정말 좋은데요. 사연자분께 위로를 전하기 위해 선정해보았습니다. 백예린의 스며들기 좋은 오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무거운 너의 발걸음에 나의 모습이 보이고 몇 글자 아닌 내 말들로 널 안아줄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이 속상했는지 내가 알 수 있는 게 있는지 이제 내게 널 기대 하루의 끝에선 언제나 네 하루가 좋아지게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내게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눈을 감고 온기를 느껴 스며들기 좋은 오늘 가벼운 말들 너의 맘에 짐이 되어 얹어지고 서투른 진심을 담아서 널 쉬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게 알려줄 수만 있다면 이제 내게 널 기대 하루의 끝에선 언제나 네 하루가 좋아지게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내게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눈을 감고 온기를 느껴 스며들기 좋은 오늘 편안히 숨을 내쉬어 모든 짐을 오늘은 지금만큼은 이제 내게 널 기대 하루의 끝에선 언제나 네 하루가 좋아지게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내게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눈을 감고 온기를 느껴 스며들기 좋은 오늘 마음 사용 설명서의 2부 마음 해부학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이번 방송의 마음 키워드인 욕구와 의지에 관한 심리학 이론과 여러 이슈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재밌는 게임도 준비되어 있죠?
아, 또 게임하면 저 김성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니, 언제부터 게임하는 김성은이었죠? 약간 당황스럽네요. 아, 이따 두고 보시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사회심리학 이론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욕구의 상품화입니다. 욕구의 상품화요? 네, 욕구의 상품화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즉 인정, 소속, 자아실현 등의 욕구가 시장 논리에 따라 소비 가능한 상품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해요. 이 욕구들로 인해 사람이 느끼는 결핍을 기업이 만들어내고 기업이 그 결핍을 해소해주는 상품을 파는 것을 의미하죠. 오, 되게 좀 신기한 개념이네요. 욕구의 상품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욕구의 발견, 욕망의 자극, 결핍의 상업화, 소비를 통한 충족, 이 순서이죠. 아, 신비 씨 말 들으니까 욕구의 상품화에 딱 맞는 사례가 떠오르네요. 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SNS의 좋아요나 팔로워 수는 타인의 인정 욕구를 수치화한 대표적인 상품이잖아요. 플랫폼은 사용자가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더 큰 결핍을 느끼게 만들어 다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인정 욕구가 끝없이 재생산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정확해요. 성은 씨 제 설명을 완전 잘 이해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명품 소비를 들 수 있어요. 명품 브랜드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판다고 인식이 되죠. 이 브랜드들이 자사의 상품들이 성공의 상징으로 인식되도록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질 자격이 있다라는 인간의 존중 욕구를 자극해서 소비를 유도하고 있죠. 아, 이런 걸로도 마케팅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욕구의 상품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욕구와 관련된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재밌겠다. 빨리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취 욕구와 안정 욕구에 관한 질문인데요. 위험에도 도전해서 큰 성공 가능성을 얻는다. vs 안정적으로 지금 행복을 유지한다. 신비 씨는 어떤 편이신가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저는 안정적인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 왜냐면 좀 불안한 게 싫거든요. 음, 그래서 큰 보상을 얻는 것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가치관이 좀 안정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안정적으로 지금 행복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할 것 같네요. 성은 씨는요? 저도 좀 비슷한데 저는 되게 안정성을 많이 추구하는 편이라 진로도 안정성이 보장된 그런 진로를 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전자의 선택지가 큰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게 보장된다면 저는 전자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무조건 후자. 근데 그런 보장을 했을 때도 살짝 안정형이지 않나라는 모순이 드네요.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더라도 안정이 있어야 되는 네, 맞습니다.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물질 욕구와 명예 욕구와 관련된 밸런스 게임인데요. 사회적으로는 무시당하지만 돈은 많은 삶 vs 가난하지만 명성과 명예는 높은 삶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앞에 질문도 어려웠는데 이건 더 어려운데요. 아, 진짜 어렵다. 돈이나 명예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저는 명예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냐면 돈은 많지만 좀 불명예스럽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그러면 슬플 것 같아요. 아무도 저랑 안 놀아주고. 그리고 또 혹시 모르잖아요. 명예가 있으면 이제 돈이 따라올지도. 그렇죠. 약간 이게 직업의 이미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신비 씨와 동일하게 가난하지만 명성과 명예는 높은 삶을 살고 싶어요. 확실히 명예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가치가 훨씬 더 높으니까요. 이렇게 성은 씨랑 저랑 의견을 교환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의견이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신비 씨 생각을 많이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성은 씨 저한테 고백하시는 건가요? 신비 씨 오버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뭐예요? 얼른 알려주세요. 바로 의지와 관련된 놀라운 사실들을 OX 퀴즈로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퀴즈 완전 기대되는데요. 아까 또 성은 씨가 게임에 자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인가요? 게임하면 뭐라 했죠, 제가? 아, 김성은? 그럼요. 제가 한번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무의식보다 의식이 먼저 결정을 내린다. O일까요? X일까요? X. 무조건 무의식. 오, 정답입니다. 보셨죠? 오, 아까 거짓말이 아니셨네요. 게임 잘한다는 거. 이래놓고 틀리면 좀 부끄부끄인데. 성은 씨 말대로 무의식이 의식보다 먼저 결정을 내린다고 하네요. 다니엘 웨그너의 의지의 착각 이론에 따르면 무의식이 먼저 결정을 내리고 나서야 우리가 내가 선택했다고 착각한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일상에서도 순간적으로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생각하는 과정이 길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무의식이 결정을 먼저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제 얘기라서 한 번에 맞췄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성은 씨 경험담이었어요. 네, 그러면 스타트가 좋네요. 다음 좋습니다.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의지는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 좀 고민이 되는데 의지는 저는 유전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X라는 거죠. 네. 정답은 O였습니다. 진짜요? 의지는 유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헐, 이럴 충동 수가. 억제력과 자기 통제 능력은 유전적 요인이 40에서 60%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요, 환경 요인이 더 큰 변수를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뭐야? 이거 뭐야? 정답은 틀렸지만 그래도 설명을 마치셨는데요. 우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제가. 자화자찬이 지금. 그러면은 성은 씨는 의지도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을 때 부모님 중 어떤 분의 영향을 좀 더 받은 것 같나요? 저는 두 분 다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왜 X라고 했냐면 네.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두 분의 의지와 좀 비슷한데 네. 이제 저희 언니는 또 완전 다르거든요. 저희 언니는 저희 부모님 의지 한 10배 수준이라서 제가 그래서 아마 유전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답했던 것 같아요. 완전 강력한 의지의 소유자이신가 봐요, 네, 언니분이. 맞아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의지가 강하면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 뭔가 X인 것 같은데요? X 정답은 O입니다. 뭐야, 이게 다 틀리는 건가? 첫 시작만 맞은 거 아니에요, 저? 의지가 강하면 오히려 창의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목표 중심적인 사람은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목표를 쫓느라 주변의 신호를 놓쳐서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하네요. 요건 좀 신기한 그쵸. 내용이네요. 저도 의지와 창의성의 관계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지를 자주 사용할수록 행복감이 커진다. 요거는 좀 O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신하시나요? 또 아닌가? 정답은 X입니다. 아니, 뭐예요? 저 답만 피해가나요? 이 스타트만 좋았는데요. 왜냐면은 네. 제가 약간 의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라서 네. 의지를 이제 쓰게 될수록 네. 좀 약간 성취감도 들고 나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런 행복감이 좀 커지거든요. 근데 성은 씨가 답은 좀 틀리시는데 설명을 마치시는 경향이 있어요. 설명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의지를 쓰면 행복감은 줄어드는데 성취감은 커진다고 하네요. 진짜요? 네, 그래서 행복감이랑 성취감은 또 별개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또 자주라는 단어가 제가 네.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네. 자주 쓰면은 진짜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의지를 자주 쓰시나요? 아니요. 저 의지 박약인데. 네. 이러면 또 아까 부모님 유전 받았다고 했는데. 이러면 또 아니. 논란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 잠시 방송을 꺼주세요. 네, 귀 좀 닫아주세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외로움은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 외로운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 오히려 이거 살짝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외로움은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 요거는 O인 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맞았다. 다행히 피날레는 맞추셨네요. 스타트와 피날레. 너무 좋습니다.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면 자기조절 기능이 약해진다고 하네요. 따라서 인간은 혼자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네요. 관계 속에서의 의지라. 확실히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 의지가 커지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것 같네요. 아, 이거 재밌는데요? 더 없어요? 더 없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였고 성은 씨 총 2문제 맞히셨습니다. 우유유. 게임하면 김성은이었는데. 네, 그럼 저희는 그레스의 라운드 앤 라운드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난 또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랑, 똑같은 이별을 하지. 왜 또 돌이편지 이 메비우스에서 우린 또 round around around. 똑똑 마음의 문을 두드려 꾹꾹 숨긴 맘을 보여줘. 또 똑같은 문제야의 답을 우린 찾지 못했네.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us. 같은 착각 속에서 빠져나면 또 홀로 남아 dancing in my room. 왜 매번 같은 기대 속에 또 실망하고 상처 입은 채로 내 맘과 같은 사랑을 찾았다 착각해. We don't know. 난 또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랑, 똑같은 이별을 하지. 왜 또 돌이편지 이 메비우스에서 우린 또 round around around. 톡톡 사실 할 말 있어요. 똑똑 하진 않은 편인데 다 뚝딱 되는 편이라 해치진 않아요.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us. 같은 착각 속으로 빠져들어가. 이번엔 영원할까요? 난 또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랑, 똑같은 이별을 하지. 왜 또 돌이편지 이 메비우스에서 우린 또 round around around. 답을 모르는 채로 똑같은 사랑, 똑같은 이별을 하지. Love you but I love me more. 사랑을 찾아 우린 또 round around around. 마음 사용 설명서의 3부, 마음의 출구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3부에서는 1부에서 다뤘던 마음의 요소인 욕구에 이어 의지에 대한 마음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의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의지하면 작심삼일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뭔가 해보겠다고 다짐은 거창하게 하지만 며칠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매년 새해를 맞이해서 예쁜 다이어리를 구매합니다. 근데 다이어리를 쓴 분량은 1년 동안 다 합쳐도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리 보통 뭐 쓰시나요? 저 이제 그
연도 있고 한 달이랑 주별로 각각 나눠져 있는 다이어리를 쓰는데 네. 거의 텅텅 비었어요. 약간 헬스장 이런 건가? 저도 헬스장 3달권 끊었는데 한 달만 갔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의지와 관련된 3부의 사연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지만 그걸 꾸준히 지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저를 정말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는 자책이 올라와요. 그래서 스스로를 단련시키겠다고 마음먹지만 또 반복되는 패턴에 지칩니다. 결국 제 자신이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되네요. 진짜로 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의지가 무너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의지가 약한 자신에게 큰 스트레스를 느끼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다이어리 쓰기는 사실 그렇게 큰 일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계획한 후에 실행하지 못했을 때는 좌절감을 느낄 수 있죠. 맞아요. 뭔가를 계속 지키지 못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자책하는 순간 의지가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죠. 아니 이렇게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도 왜 이렇게 매번 의지는 약해지는 걸까요?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건 뇌의 에너지 한계 때문인데요. 의지력은 소모성 자원이거든요.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피로해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결정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피로해지고 결국 의지력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뇌의 에너지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또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또 뇌가 보상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약점을 가진다는 것도 알아보았어요. 우리의 뇌는 즉각적인 만족을 훨씬 강하게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쾌락에 쉽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개념으로 도파민이 맞나요? 맞아요. 도파민 중독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인내심을 가지고서 뭘 하질 못하고 자꾸 자극적인 것만 추구를 하게 되죠. 맞아요. 또 감정적 피로와 자기 비난도 큰 이유입니다. 자꾸 실패할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면 그 자책이 다시 동기를 약하게 만들죠. 의지력보다 자기 감정에 대한 관리력이 먼저 무너지는 셈이에요. 정말 공감해요. 실패하게 되면 자꾸 스스로를 탓하게 되잖아요. 그게 스스로에게 정말 안 좋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내적 동기가 결핍되어 있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남들이 다 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의 외적인 이유로는 무언가를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외적 동기가 아닌 내적 동기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통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뚜렷해야지 의지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의지가 약해지는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의지도 근육처럼 피로해지고 감정에 쉽게 휘둘리며 의미에 따라 유지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연자분도 아마 이 이유들 때문에 의지가 약해지셨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사연에 등장한 의지 부족을 다스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아요. 의지 부족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억지로 의지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명확히 해야 행동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 저녁 9시가 되면 책상 앞에 앉아서 영어 단어장을 펼친다는 식으로요. 그쵸. 아무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의지가 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유혹 번들링이라는 방법도 알아보았어요. 이거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묶어서 무조건 같이 하도록 하는 걸 말해요. 이 개념은 행동경제학자 KT 밀크먼이 제안한 것인데요. 의지 부족을 정면 돌파하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정말 싫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공부랑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같이 묶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이 간식을 먹는 거죠. 이 방법을 활용하면 원래 하기 싫은 행동도 기다리게 될 거예요. 또 실패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에 계획했으나 실패한 순간을 간단히 기록하는 거예요. 왜 실패했는지 또는 실패하면서 느낀 감정이나 주변 환경 등을 함께 적으면 패턴이 보여요. 이걸 보고 앞으로의 행동을 조정해 보는 것이죠.
지금 소개해드린 방법들 정말 유용할 것 같긴 하지만 말로만 들으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마음 사용 설명서에 직원답게 이 방법들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은데요? 성은 씨는 그러면 요즘 의지 부족으로 뭔가를 실패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소금빵에 빠져가지고 살이 미친 듯이 쪘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너무 하기 싫어지는 거 있죠. 자꾸 마음으로는 해야 된다. 너 해야 돼 지금. 하지만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늘 회피하면서 드라마만 정주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소금빵은 진짜 어쩔 수 없죠.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같이 소금빵 데이트하러 가시죠. 좋습니다. 지금 솔루션은 안 얘기하고. 그래도 이제 성은 씨가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목표는 이뤄야죠. 저는 이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혹 번들링을 활용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은 씨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정주행하느라 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운동과 드라마 보기를 같이 묶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만 이제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고 쉬는 시간에만 드라마를 보는 이런 방식으로 유혹 번들링을 활용하면 확실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혹시 신비 씨는 또 네. 의지 부족으로 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쇼핑에 맛이 들렸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 자꾸만 과소비를 하게 돼요. 이번 달에도 쇼핑을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세일하는 것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또 충동 소비를 해버렸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이제 막 50% 막 이렇게 써 있으면은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쉽지 않죠. 이렇게 자꾸 충동 소비를 하게 되네요. 이게 돈을 아끼려고는 하지만 자꾸 실패하는 제 의지의 부족은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진짜 쇼핑 줄이는 거 정말 쉽지 않죠. 매일 쇼핑 플랫폼에서 사는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가계부를 쓰는 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실패일기 작성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구매 목록 중에 잘못 산 것, 생각보다 별로인 것을 가계부에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 상세 노트에다가 왜 별로인지, 어느 상황에서 구매했는데 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다 등을 함께 적으면 패턴이 보여요. 그럼 총 금액을 보고 다음 달에는 이 가계부를 보면서 어느 범위 안에서만 구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마 들걸요? 성우 씨 그러면 가계부로 효과를 한번 보셨나요? 당연합니다. 작년 11월쯤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좀 하잖아요. 그때 막 미친 듯이 사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에 내가 구매한 것들을 다 적고 별로인 것까지 적어봤더니 확실히 어느 정도 충동 소비를 막을 수는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진짜 많이 샀었는데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요. 저도 한번 가계부를 잘 활용해서 한번 저의 의지 부족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DJ들이 의지 부족과 관련된 고민을 얘기해보고 의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까지 서로 제시해 보았는데요. 성우 씨 3부 어떠셨나요? 저는 의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보다 꾸준히 단련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솔루션도 적용해 보면서요. 신비 씨는요? 저도요. 저도 저희가 서로의 의지 부족을 고민해보고 솔루션도 적용해본 것들을 참고하셔서 청취자분들도 여러분의 고민을 꼭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켈리 클락슨의 Stronger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You know the bed feels warmer sleeping here alone. You know I dream in color and do the things I want. You think you got the best of me, think you've had the last laugh, bet you think that everything good is gone. Think you left me broken down, think that I'll come running back. Baby, you don't know me 'cause you're dead wrong.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at doesn't kill you makes a fighter. Puts that fear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at doesn't kill you makes a fighter. Footsteps even lighter. Doesn't mean I'm over, 'cause you're gone.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ronger. Just me, myself, and I.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ronger. Just me, myself, and I.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en I'm alone. 네, 이렇게 마음 사용 설명서 푸디오 에디션의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고 클로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음 사용 설명서의 욕구와 의지를 기록해 보았는데요. 성은 씨는 오늘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은 유난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시간 같아요. 욕구와 의지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위해 얼마나 꾸준히 노력하고 있나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청취자분들도 자기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신비 씨는요? 저는 항상 다양한 욕구들이나 의지 부족으로 인해서 제 목표를 못 이룰 때마다 좌절하고 그랬었거든요. 제 스스로가 너무 부족한 사람 같아 보여서 자책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건 정말 당연한 현상이니까 이런 제 모습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늘 알아볼 방법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욕구와 의지를 다스려 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저희 4팀의 방송을 끝으로 프렌디오의 이번 연합방송도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 4팀 너무너무 고생했고 연합방송 열심히 진행해온 1, 2, 3팀 모두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방송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신비 씨는 연합방송 진행하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이제 새로운 팀원들을 만나서 함께 색다른 방송을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재밌었고 유익한 방송이라 스스로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래는 PD였지만 오늘 이렇게 저번 주, 이번 주간 최고 DJ로 활약해 주신 우리 성은 씨와 함께 방송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재밌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는 우선 12기와 진행한 첫 연합방송 너무나도 신나고 재밌었고요. 이게 마지막 방송이라 또 아쉽네요. 무엇보다 12기의 자랑, DJ 신비 씨와 방송을 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DJ를 맡게 된 것도 좀 감회가 새로웠고 또 이제는 프렌디오를 보내줘야 하는 생각에 좀 우울하네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12기와 13기가 함께하는 연합방송이 송출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마지막 곡으로 비비지의 한 걸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DJ 김성은 신비였습니다. 안녕!